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청훈 과장입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라기보다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을 했죠. 사실 뭐 그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그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 여기에 이제 위험 프리미엄 증가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갈지가 좀 결정이 되는데, 이전에 어떤 그런 그 레퍼런스로 삼는 것이 2011년에 S&P 신용등급 강등이었죠. 그때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크게 작용을 했어요. 사실 이제 그때 이제 주식시장은 많이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남유럽 재정위기라든가 뭔가 이제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이런 그 불안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그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향했을 때 시장에서 걱정했던 부분은 또다시 이제 그러한 사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했는데,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은 사실 그때와는 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위험 프리미엄 증가라는 부분들과 그 안전자산 선호라는 부분들이 좀 이제 서로 간에 그 상쇄가 되면서 금융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하락,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이제 그런 흐름에서 조금씩은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지금 신용등급의 하락보다는 오히려 그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에 대한 기대라든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골디락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시장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고, 우리 시장에 이제 금요일 날 영향을 줄 7월 미국의 CPI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유가가 또 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유가인데, 다시금 유가가 이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지금 예상만큼 이번에 이제 그 CPI 결과가 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다시금 이제 좀 그 CPI가 혹시라도 반등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간밤에 뉴욕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시장은 뭐 7월 CPI 이후 좀 긍정적인 그러한 어떤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할 경우에 다시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랠리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좀 기대감들이 시장에는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시장이 이제는 뭔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에서 벗어나고 있고, 이제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경기에 대한 우려도 뭐 경기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은 점차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이러한 노이즈들은 뭐 시장에 좀 악영향을 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심리들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제가 이제 이청훈 과장한테 좀 여쭤볼 게, 사실 이제 항상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청훈 과장이고 이런 쪽에 있어서의 대응을 잘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번 주 좀 시장 전망, 우리 시장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어제부터 오늘 지금 상황도 그렇지만은 사실상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다 나왔다고 보입니다. 방향은 여러분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래였고요. 아래로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 행사 가격 34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저가 이후로 거의 10배 정도 올라갑니다. 시장의 충격은 사실상, 그리고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 만기가 있는 이번 주에 나타나야 되는데, 코스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초자산, 즉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변동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국내 증시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이 옵션 만기보다는 목요일 날 이야기가 될 CPI, 여기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참 색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주도주
뭐 반도체가 되든 또는 2차 전지가 되든 자동차가 되든 어느 정도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섹터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초전도체 여기만 강하게 움직입니다. 사실상 움직여 줄만 했던 반도체 또 자동차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상용화가 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약간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의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며칠 안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조정 뒤에는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훈풍에 놓일 수 있는 시점이 분명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제 유가라고 하는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CPI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는 결국에는 기저에서 매우 크게 작용할 이 국제 유가의 변동성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국제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86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저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일정 부분 시차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발표될 CPI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번 달에 CPI가 괜찮다 하더라도 다음에 발표될 때는 분명 예전과는 조금 다른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시장의 변동성은 다행스럽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특별한 일 없이 아마도 지금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불안해하지는 마시고요. 초전도체 그리고 이후 바톤을 받을 섹터 그쪽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지금 이철영 과장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시장은 뭐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7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2차전지 쪽으로의 어떤 강한 쏠림 사실 뭐 이게 조금 극단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조금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뭔가 테마 쪽으로 시장의 어떤 쏠림이 좀 재현되는 결국 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조금 이제 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포모죠, 포모. 그러니까 그 fears of missing out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되게 불안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뭔가 쏠림을 계속해서 시장의 쏠림을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뭔가 이제 이런 그 강하게 올랐던 이런 뭐 테마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쪽이 오른 주식들이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러한 흐름들이 어떤 그 강한 변동성을 연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조금은 뭐 일반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뭐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이전에 뭐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항상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뭔가 그 뭐 길게 가기보다는 좀 단기에 좀 정리가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그러면 시장은 다시금 어떤 그 안정적인 흐름으로 회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쏠림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앞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좀 뭐 우리가 이제 그 유가 얘기도 했었고 그 이철영 과장이 보시는 뭔가 그 좀 그 유망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강하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흐름 자체가 분명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섹터는 지금은 정유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86달러 수준인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응당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정유주들이 이제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S-오일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 유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늘거나
그런데 공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투자 주체들이 또는 주체들이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요가 늘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국제 유가, 즉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GDP라고 하는 것은 2%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느 정도 보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3%, 4%였지만 지금은 이제 덩치가 너무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한 수준의 잣대를 들이밀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단 한 번도 3%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2% 수준에서 계속해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3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2%가 아니라 1.5%도 분명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도 올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도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응당 세계 경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겠죠.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제 유가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할 겁니다. SOE를 주목하는 이유는 동사가 기타 정유 또는 석유화학 그 모든 기업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 국제 유가와의 상관 계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도 예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에는 0.91까지 나와요. 특정 기업이 특정 변수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SOE는 결국에는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 국제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요 측면에서의 증가로 인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SOE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정제마진에 대한 악화, 이것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364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7.9%나 하락했습니다. 매출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정유주들이, 정유회사들이 단순하게 그 원유를 정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윤활유 사업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영업이익률, 즉 마진율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윤활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자동차, 이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때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가 있는데 지금 S-오일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혜를 얻는다는 점에서 실적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당장 시장이 우선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지만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경제가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리고 원유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원유와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S-오일과 같은 기업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S-오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 사실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는 이런 또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중간에 이제 지수가 지금 하락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이 그만큼 지금 굉장히 좀 뭔가 그 변동성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시장 대응이 쉽지 않은 시장에 적절한 이런 그 전략을 세워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